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1월에 접어들면서 계속 너무 바빠서 자주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촬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많고요. 또 강의보다도 더 많은 것은 1, 2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단행본 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쭉 준비해왔던, 작년 제가 강의를 통해서나 또는 유튜브에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느꼈던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이 대입전형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는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눈에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울대나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대 이렇게 쭉 대학이 있잖아요. 저 밑에란다. 어찌됐건 우리가 랭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들, 개별로에 다 좋아하는 대학과 싫어하는,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대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대학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이런 학생부가 서울대 가는구나, 이런 학생부가 연대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학생부 12명 거 총 한 70여 개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한 대학, 떨어진 대학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대학을 무슨 전형에 지원했고 어느 대학 무슨 전형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상은 몇 개인 거고 등급은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너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학생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또 내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또 자기소개서는 너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지를 따로 인터뷰를 통해서 일일이 다 공개를 해놨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학생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죠.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학생부에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추려서 앞에 한 150쪽인가 한 200쪽 정도, 150쪽, 180쪽 정도는 이것을 통해 그걸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리 분석해서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장 속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대학들은 예를 들어 10위권 한 7, 8, 9위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11위부터 15위, 20위, 15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15위부터 20위권 대학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제가 내놓은 거고,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안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 그 숨겨진 내용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고, 영어 능력이고, 또 비판적 사고력이고, 또 있죠? 독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분석되어진 결과를 따로 이제 앞쪽에 배치를 해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준 하에서 대학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고, 그 선발한 내용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했던 대학이 서울대가 됐든 아니면
그 연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한양대가 됐든 성대가 됐든 서강대가 됐든 뭐 중앙대가 되었든 뭐 가천대가 되었든 아니 어쨌든 뭐 숭실대가 됐든 국민대가 되었든 동국대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여기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단어의 핵심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아이의 학생부는 볼 수 있지만 또는 심지어는 어떤 학부모는 자기 자신의 학생부를 아들의 아들이나 딸의 학생의 학생부를 보지도 않고 어쨌든 대입에 넣었으면서 깜깜이다라고 얘기하면 매우 곤란한 거죠. 근데 그렇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나의 판단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대신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만든 책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학교를 방문했었고 어떤 학교에 가면 물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좋고 또 선생님들이 들으려는 자세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얘기까지 좀 해드립니다. 해드릴 때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이 교사들의 강의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그런 거였느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였냐고, 그게 그렇게 글을 썼어, 아이들을 평가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였냐는 그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밑바닥에서부터 완전 기초가 다져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죠.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어쨌든 그런 학교 현장에서 만났든 또는 학생들을 만났든 또는 학부모 강의에서 만났든 또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도대체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나 뭐 활동이나 이건 알겠어. 알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엄마나 이제 이 자녀들, 학부모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딱딱딱 답을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는 전형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보면 정답을 딱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이마다 있는 아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아이들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할 때 이 성향에 맞는 죄송합니다. 이 성향에 맞는 학생들, 거기에 딱딱딱 맞춰진 그런 학생들을 냉정히 따져보면 더 쳐주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답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답을 명문대에서 제공했다면 그 답을 구체화시켰을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이제 이미 그 선약이 되었던, 그러니까 선주문이 되었던 학교나 또는 그 학부모님들 또는 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미 다 이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종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쓰면서 완전히 구체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던 또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되었던 그 모든 내용의 집합체가
이 학종 절대 법칙입니다. 이 학종 절대 법칙에서 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체 활동에선 무엇을 준비해라. 또 창체 활동이 무엇이다. 가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렇습니다. 창체 활동에서 자동 봉진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첫 문장은 알 수 있죠. 그죠? 자율 활동이 무엇이고, 동아리 활동이 무엇이라, 또 진로 활동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구체적으로 한 문장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자녀하고 대화가 좀 편하죠. 자녀하고 대화 나누면 이게 말이 짧잖아요, 애들이. 그죠? 이제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성장해 가고, 이제 거의 뭐, 아빠, 엄마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비판적 사고력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쨌든 학부모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 아이 정신세계를 파헤쳐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아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자. 라는 얘기도 이미 수차례 많이 했었죠. 다 그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자율활동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고 그 활동에서 내 아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획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와 이 학종 절대 법칙 이 두 권이 되면 그것은 이제 이해편과 또 개념서란다면 이것은 실전 응용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학종의 입문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예를 들면 가장 큰 고정관념이 뭐냐면 성적이 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상대적 우위에 있지만 그것이 절대 우위에 근접한 비교 상대 우위가 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이제 그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었고요. 또 고3이 되면 내 아이는 이미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또 한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촘촘하게 다른 내용, 그거 이외에도 더 추가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문,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를 구체화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게 꼭 하나가 뭐냐면 학종을 오해하면서 학종을 준비하면 대입 잘 준비 안 됩니다. 학종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 2등급은 뭐 의대 못 가냐, 의대 가요.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더더욱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더욱 모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는 하죠. 그게 뭔 뜻인지도 알고 그것이 그 첫 문장은 아는 거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성적하고 학교활동을 그거 알고.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규칙은 어떻게 해서 작용이 되는지, 어떤 아이가 선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 규칙도 모르고 뛰는 학생들, 이거는 정말로 이건 학생들만이 아니라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이거를 이해하면 너네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늘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경기 규칙만큼은 제대로 알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라. 근데 그 경기 규칙이라는 게 매우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거에 대한 초점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학교 내신 공부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죠. 내신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 활동만 잘한다. 근데 학교 활동 잘한다는 그 안에 이미 내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학교 공부가. 뭐 수능은 안 포함되어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학종을 이해하면 진로와 진학까지 다 잡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관리 비책도 있고, 고3부터 중3까지 매년 다른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기본편이 학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의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경기의 규칙을 입문편, 기본편, 이해편, 실전편, 응용편으로 나누어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편에 가서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서의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학교 내 과목이 무엇이고 그 과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99%는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또 무시하고 보시는 학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신이 더 중요하지 굳이 물투, 화투 이런 거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라는 거, 또 그것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도대체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종 절대 법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 강의에 가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지난주란다. 2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입시 문제보다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방송을 보셨다면 그 SR 학습법대로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초다. 그 기초를 닦다 보면 아이의 제가 늘상 얘기해왔던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길러질 수 있는 읽기 방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은 학부모들을 뭐 학습법과 노트 필기법, 뭐 오답 노트 작성법 이거에 그 근저에 있는 사고를 알아야 더 능동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강의에서도 앞쪽 한 30분은 그쪽에 도대체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읽기 방법, 독서가 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SR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 내가 왜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를 하면서 그냥 학습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때 이제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5, 6학년도 있고 또 중학교, 또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엄마 아빠들이 또는 아이들이 저게 이런 논리에 의해서 내가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를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내가 요거를 따로 또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SR 학습법이 왜 필요했고, 그 노트 필기 코넬대 노트 필기법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왜 이렇게 이것이 분석적인 방법과 분리 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이것들이 길러져서 내 몸에 어떻게 부착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책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영어 공부 방법도 우리가 문법 노래를 부릅니다. 문법 아니면 뭐가 무슨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과 회화와 영어 문장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는 책을 벌써 재작년부터 이렇게 깊게 고민해서 또 그런 고민의 해결책을 가져온 사랑과 대화를 한 끝에 작년에도 한번 책을 내보려고 디자인을 좀 들어갔다가 못했고, 왜냐하면 정리가 덜 된 원고였어요. 한 90%만 정리됐고, 아니야, 80%만 정리됐고 20%가 남겨져 있었다가 어쨌든 요번에 이제 가져온 원고를 보다 보니까 이제 완성된 그 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 한 권으로 영어의 문법과 또 영어의 그 문장, 그러니까 독해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일본사 책도 있고, 책이 정말로 많습니다. 일본사 책도 작년에 만들었다가, 이걸 출간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은 또 일본사 책도 따로 또 출간을 합니다. 그건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거 만들면 되는 거가 아니라,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내용에는 뭐를 더 첨가해야 될 것인지, 요것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거죠. 책 앞으로 나올 책이나 이런 게 정말로 많습니다. 어쨌든 영어 공부에 대한 완성편을 한번 만들어서, 이 획기적인 선을 한번 만들어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수험서, 그러니까, 이 수능과 관련한 문제, 또 그래서 이제 EBS에, 좀 알고 있는, 원래부터 이제, 앞면이 있었던 EBS에 좀, 윗 사람에게 통화를 해서 뭐가 어떤지 그 문제를 쓰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반드시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내신을 준비해 갈 때 보면 아이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공부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 또 공부 방법을 알지만 게임에 미쳐서 못하는 경우, 또 그러면 일단은 책상에 앉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던 게 학부모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그 내용 안에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고, 올해는 그 학습법으로 강의가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잘된 강의였습니다. 또 정말 그것과는 시간까지도 맞춰진 그런 강의였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어쨌든 성장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장 안에 어쨌든 행복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밌게 해 갈 수 있는 거,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나, 도대체 공부 방법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없이 해결해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에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또 나오는 거고, 그것을 이제 한 칸 더 들어가서 그 과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 책 소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쨌든 학종 절대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촬영을 했고요. 또 올해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또 교사들을 만나면 만나서 얻어진 결과물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뭐 개정판을 내든 또 완전히 다른 거라면 또 다른 걸 내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또 어디 지방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학부모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번 방송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